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만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좁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숲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좁게 본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이내의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캔들, 그리고 거래 대금, 이평선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 차례 정배열 구간이 잡혔다가 다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이고요.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다가 상승 파동이 더 나오지 않고 주가가 다시 빠진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캔들을 분석하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캔들부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싸게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가 빠질 때 바닥 구간에서 담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매집봉을 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 캔들이나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주가를 세력들이 여기까지 왜 올렸을까요? 앞에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들의 매집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은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띄웁니다. 그러나 바닥 구간에서도 물량이 매집이 안 될 때는 상한가를 보내고 나서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한가의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면 230억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1,5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평균적으로 200억을 통해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고, 상한가 이전에는 3억, 9천만 원, 1억,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갑자기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차트를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즉 매물대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 보입니다. 3월부터 5월달까지도 많이 들어왔고요. 1월달에도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때를 확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 4,500원에서부터 높게 담으신 분들은 7,000원까지 매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주가가 예상대로 오르진 않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4,750원, 5,000원, 5,500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안에서 매수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물려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윗꼬리 달린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매물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1,000억 이상 들어왔고요. 이때는 2,5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물려있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본인 평단가에 오게 된다면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박스권에 있는 물량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꼭대기에서 담으신 분들은 아마 아직 매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7,000원에서 9,000원에 매수한 건데 지금 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전 심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렸던 가격까지 오지 않는 한 여기서 물량을 던졌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선 좁게 보고요. 그 다음 넓게 봐야 됩니다. 좁게 본다는 것은 최근 한 달, 두 달 이내의 차트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라는 뜻이고,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대금,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분석해 봤을 때는 정배열 이후에 수렴 구간으로 들어오는 자리였고요. 오늘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는데, 제가 오늘의 캔들을 분석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상한가와 윗꼬리 달린 캔들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에 거래대금이 200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렸음을 의미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악재, 매집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봉이 통상적으로는 바닥 구간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바닥 구간에서 물량이 안 나온다면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 달린 캔들을 만들어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흡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이 그러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대금이 1,5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여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차트 분석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매물대와 오늘 거래대금 장대양봉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나오면 종가 매매가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윗꼬리 달린 캔들을 통해서 세력들이 앞에 물량을 받아냈습니다만, 여기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 바닥 구간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앞에 거래대금 실린 매물대가 없고 하락 추세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양봉이 나올 때만 확률 높게 이 기법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종가 매매를 쓸 수 있습니다만,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우리가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은 상승 파동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 파동을 통해서 앞에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집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손실을 볼 확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아직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매집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데, 바닥 구간에서 도저히 매집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상한가 보내고 나서 공격적인 매집을 단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물량을 매집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나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LS 네트워크스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의 핵심 원리는 좁게 봤다가 넓게 보는 겁니다. 나무를 먼저 보고요. 숲을 보는 겁니다. 제가 좁게 볼 때는 어떤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과 캔들,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이후에 수렴 구간으로 들어왔고 오늘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이 패턴만 이용한다면 원래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고 아직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종가 매매나 장중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의 기본 원리 꼭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트 분석의 핵심 원리, 기본 원리는 좁게 봤다가 넓게 보는 겁니다. 나무를 먼저 보고요.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 거래대금입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을 볼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면 되는데 우리가 정배열일 때 쓸 수 있는 매매와 역배열일 때 쓸 수 있는 매매가 나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대 항봉 이후에 다시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눌림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좁게 해석할 때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장대항봉 플러스 눌림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더 폭넓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물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쭉 가다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추세 상승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대형주에서 되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봉이 나올 때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우리가 이때를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주가가 여기서 상승하다가 빠지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지금 주가가 여기죠?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번 차트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인가요? 아니면 쌓여 있는 차트인가요? 이건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가 아니라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겁니다. 즉,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길 기대하셨겠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1번 차트와는 완전 다른 패턴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고점에 몰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요. 지금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여야 되고요.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게 하셨고요. 5일선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자, 그런데 왜 대형주여야 될까요? 중소형주가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항상 왜가 중요합니다. 그냥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대형주여야 될까요? 중소형주면 안 되나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형주라고 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이탈하지 않고 곧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대량 매집한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곧게 가는 경우보다는 강한 변동폭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형주일 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주가 좋다고 해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들의 추천, 종목 토론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게 매수한 게 아니라 여기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주가가 5만 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3만 원까지 빠집니다. 나는 4만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의 주가가 3만 원이라면 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4만 원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한 날짜가 언제죠?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월 7일인데 이 장대 양봉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약 10거래일 정도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5일선을 이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패턴을 가진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패턴은 대형주에 있어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핵심 패턴은 무엇이라고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캔들이 나온다면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차트 분석의 핵심 원리는 좁게 보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장 초반에 주도주 후보군 매매할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모두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료 차트 공부방을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